안녕하세요. 투버스터 NFL 팟캐스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컴바인 소식과 그리고 코칭 체인지에 의한 스킴적인 변화를 한번 살펴보는 에피소드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NFL 컴바인 뉴스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이 올해 전체 1라운드 1픽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쿼터백인 브라이스 영이 컴바인에서 스로우를 하지 않고 프로데이에서 선보이겠다 이러한 뉴스가 또 한번 들려왔는데요. 사실 계속된 추세이죠. 탑픽으로 거론되고 있는 특히 이 쿼터백 포지션에 대한 선수들은 컴바인에서 공을 잘 던지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준비를 해왔다가 프로데이에서 공을 던지면서 이 본인들의 그런 스카우터들 앞에서의 패싱을 최초로 프로데이에서 공개하는 일이 빈번하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하죠. 이 컴바인에서 던지는 것보다 프로데이에서 던지는 것이 더 본인에게 익숙한 환경, 그리고 누가 공을 받을지 리시버를 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와의 호흡과 시너지를 기대할 수도 있고,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한 환경 속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준비함으로써 이 스카우터들에게 본인을 뽐낼 수 있는 기회, 그것이 바로 프로데이에서 펼쳐질 수 있으니까 만약 컴바인에서 공을 던졌다가 잘못된 패스가 이어지거나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결국 몇 달 동안 언론들은 그러한 모습만을 쫓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 쿼터백들은 프로데이에서 공을 던지는 것이 맞아요. 제 생각에도 그것이 본인을 지키는 방법이고, 오히려 하위 라운드로서 좀 본인을 오히려 평가를 끌어올려야 하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컴바인에서 공을 던지면서 그러한 시선을 본인한테 돌리는 그러한 역할을 보여줄 수도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브라이스 형이 컴바인에서 공을 던지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선수들도 러닝백이든 리시버든 40야드 대시를 뛰지 않는다. 이러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뉴스거리도 제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대부분의 선수들이 탑픽으로 거론되는 선수들은 계속해서 프로데이에서 더 많은 것을 보여줄 것이고, 이 NFL 컴바인은 그러니까 탑 프로스펙트 한에서는 결국 이제 그냥 거칠의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점점점 앞으로 더욱더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뉴스는 카일 셰난 그리고 션 맥베이, 이 감독들, 올해 1라운드 픽이 없는 이 감독들이 컴바인을 참가하지 않겠다는 뉴스가 들려왔어요. 당연히 팀 스카우터들은 참가를 하지만 감독들이 참가를 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이것은 일단 본인들이 탑픽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노력을 쏟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것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NFL 컴바인 시스템의 자체에 그런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어요. NFL 컴바인은 과거에서부터 점점 현재로까지 선수들을 좀 더 보호하는 경향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 팀이 이 선수를 점검하고 인터뷰를 하고 이러한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지금도 15분짜리 인터뷰밖에 행할 수밖에 없고, 결국 각 팀들은 더욱더 제한적인 접근을 현재 이 선수들한테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감독들 션 맥베이나 칼 셰난, 우리가 굳이 이 제한적인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는 이 컴바인에 있어서 1라운드 픽도 없으니까 우리는 굳이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우리의 스카우터들이 내보내고 우리의 스카우터들을 통한 정보를 모집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우리 감독인 우리까지 갈 필요는 없다.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들은 다른 대학교 프로데이나 이러한 곳에서 참가하면서 오히려 더욱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러한 쪽으로 좀 더 시간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칼 셰난이나 이 션 맥베이가 컴바인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러한 뉴스도 저는
앞으로도 더욱더 빈번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번에는 1라운더 픽이 없기 때문에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어쨌든 컴바인에서 굉장히 제한적인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는 현실, 이것을 감안한다면 그만큼 예전만큼의 그러한 뭐 시간과 정성을 컴바인에서 쏟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다른 프로데이나 다른 뭐 인터뷰나 초청 인터뷰나 이러한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더욱더 많기 때문에. 네, 다음은 이제 시카고 베어스가 과연 뭐 전체 1픽인 이 본인들의 픽을 트레이드 하느냐, 아니면 쿼터백인 저스틴 필즈를 트레이드 하느냐, 이게 아마 이번 드래프트 시즌에 있어서 가장 큰 관건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며칠 전부터 들려왔던 소식이죠. 이 1픽을 가진 시카고 베어스는 쿼터백을 뽑겠다, 오히려 저스틴 필즈를 트레이드 매물로 내놓았다, 뭐 이러한 뉴스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뭐 또 가장 최근에는 저스틴 필즈와 그대로 간다, 그래도 1픽은 뭐 다른 쿼터백이 필요한 팀들에게 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계속 시시각각으로 지금 루머가 펼쳐나오고 있는데, 시카고 베어스라는 구단은 일단 이 전체 1픽에서 뭐 트레이드를 하느냐, 뭐 누굴 뽑느냐, 이것을 선택하기 전에 가장 먼저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은 지금 드래프트에 나와 있는 쿼터백들이 과연 저스틴 필즈보다 뛰어나냐 라는 것을 검증을 해내야 돼요. 저스틴 필즈라는 쿼터백은 물론 2022년 시즌 뭐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의 러싱 능력을 보여주면서 라마 잭슨처럼 뭐 달릴 수 있는 유형의 쿼터백으로서 정말 뭐 하이라이트성 플레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패싱 능력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발전과 두각을 보이지 못했고, 몇몇의 클러치 상황의 모멘텀에서 계속해서 인터셉션을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어요. 아직 패서로서의 자질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냥 애슬릿으로서의 그냥 활약만 지금까지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시카고 베어스라는 구단은 지금 새로운 감독 그리고 새로운 GM은 이 저스틴 필즈를 뽑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뭐 맨내기와 라이언 페이스가 저스틴 필즈를 뽑았었고, 이 새로운 인물들은 저스틴 필즈를 뽑지 않고, 그렇다면 만약 저스틴 필즈라는 쿼터백이 이 패서로서 발전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든다면 또 다른 패서로서의 가능성을 가진 쿼터백을 저는 찾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저스틴 필즈가 뭐 운동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결국에 지금 볼티모어 레이븐스를 보면은 라마 잭슨이 뭐 아무리 잘 뛰어다니든 이 팀의 러싱 오펜스가 아무리 뛰어나든 결국 패스를 성공시킬 수 없는 오펜스는 챔피언십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시카고 베어스도 마찬가지로 이 패싱이라는 능력에서 과연 저스틴 필즈와 이 시카고 베어스의 오펜스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충분한 그런 검토를 해봐야 되고, 만약 그럴 수 없다고 느껴지면 저도 뭐 시카고 베어스의 팬이지만 베어스가 쿼터백을 뭐 새로 뽑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대상이 뭐 브라이스 영이든 뭐 스트라우드든 뭐 다른 뭐 앤서니 리차드슨이든 어떠한 쿼터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한 검토 끝에 본인들이 새로운 쿼터백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 맞는 방향으로 설정이 된다면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스틴 필즈라는 쿼터백이 이 대학교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패싱 능력을 과연 현재 나와 있는 이 드래프트의 쿼터백들이 이 필즈의 컬리지 필름을 압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저스틴 필즈도 뭐 NFL에서는 좋은 패싱 능력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어쨌든 대학에서는 굉장히 좋은 패싱 필름을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대학 필름을 과연 브라이스 영이든 스트라우드든 뭐 앤서니 리차드슨이든 압도를 할 수 있느냐, 그러한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선수들을 뽑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또 어쨌든 다른 뭐 의문이기 때문에 시카고 베어스라는 구단이 정말 좋은 판단을 해야 되고, 이 구단에 있어서 드래프트 전체 행방이 달려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결국에는 이 드래프트 컴바인을 비롯해서 앞으로 드래프트를 비롯해서 결국 본인들 이 현재 시장에 남아있는 쿼터백들을 과연 어떤 팀들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의 방향성, 오프시즌, 드래프트 모든 방향성이 달려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 시장에 나온 뭐 데리카나 에런 로저스나 그리고 지미 갈라폴로 뭐 이러한 새 쿼터백들이 어떤 팀으로 빨리빨리 가느냐, 뭐 뉴올리언 세인츠, 뉴욕 제츠, 애틀랜타 팔컨스는 또 이 마커스 마리오타를 방출하면서 어쨌든 시장에 있는 베테랑 쿼터백을 데려온다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었죠. 과연 어떤 선수를 데려오느냐, 뭐 라마 잭슨의 장기 계약에 따라서 트레이드의 뭐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고, 앞으로 드래프트를 앞두고 이 베테랑 쿼터백들의 이 행방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것들이 엇갈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코칭 캐러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팀은 바로 애리조나 카디널스인데요. 애리조나 카디널스는 뭐 클리프 킹스베리 감독 체제 하에서 완벽히 모든 것이 바뀌었죠. 뭐 GM, 헤드코치, OC, DC 모든 스태프들이 전체가 다 바뀌었고, 뭐 오프시즌에 뭐 카일러 머레이가 뭐 감독 선임에 참가한다, 뭐 이러한 뭐 말도 안 되는 루머까지 들리기도 했었죠. 어쨌든 이들의 선택은 슈퍼볼 진출 팀인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이 DC였던 조나단 게넌이 감독으로 선임이 되었어요. 이 슈퍼볼에서 비록 뭐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뭐 완벽한 패배를 당했던 디펜스이긴 하지만 조나단 게넌은 어쨌든 필라델피아 이글스라는 팀의 디펜스를 뭐 어쨌든 좋은 디펜스로 이끌어냈습니다. 뭐 그것이 하위 로즈만 이 GM의 공이 더 크든지 뭐 어쩌지 의견이 뭐 분분하긴 하지만 어쨌든 CEO 타입의 감독으로서 조나단 게넌은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사실이에요. 아마 카디널스도 이 클리프 킹스베리라는 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이 플레이 디자이너로서의 능력에 특화된 이 감독을 그동안 지켜보면서 우리는 단순히 플레이 콜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감독을 원한다. 우리는 CEO를 원한다. 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한 열망이 이번 감독 선임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조나단 게넌은 어쨌든 이 디펜스 플레이 콜링 자체도 본인이 포기를 했죠. 새로운 DC인 닉 랄리스 이 코치에게 이 플레이 콜링을 기회를 주었고, 어쨌든 본인은 이 팀 빌딩, 팀 컬처, 그리고 경기의 전체적인 매니지먼트에 좀 더 집중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저는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디펜스의 컬러는 굉장히 많이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존의 이 벤스 조셉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체제 하에서 이 벤스 조셉의 디펜스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블리츠와 프레셔예요. 계속해서 뭐 라인베커, 세이프티 타입의 선수들을 라인 선상에 세우면서 끊임없는 블리츠 그리고 존 프레셔를 선보이던 디펜스는 이 새로운 조나단 게넌 타입의 디펜스, 뭐 4맨 러시 그리고 5맨 러시 중심의 존 디펜스를 선보일 것입니다. 기존의 맨 커버리지 팀에서 존 커버리지 팀으로 좀 더 디펜스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카디널스에는 분명 좀 유망한 하이브리드 타입의 선수들이 있어요. 뭐 세이프티, 뭐 부다 베이커나 이러한 선수들을 비롯해서, 그리고 뭐 전체 1라운드 7픽 출신인 뭐 아이자와 시몬스도 있고, 이러한 선수들을 얼마나 잘 발전시키고 스킴에 녹아내리냐가 굉장히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글스에서 뭐 조나단 게넌이나 뭐 닉 랄리스는 어쨌든 이 아웃사이드 라인베커 타입의 선수들, 그리고 세이프티 타입의 하이브리드 선수들을 이 플레이메이커로서 잘 활용하였던 경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부분을 본인들이 잘 활용을 하면서 완전히 다른, 작년과는 다른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디펜스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부임한 뭐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드류 패칭의 경우에는 어쨌든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에서 이 케빈 스테판스키 감독과 좀 호흡을 맞췄던 코치이죠. 또 미네소타 바이킹스에서 뭐 노브 터너, 팻 셔머, 존 디플리포, 게리 큐비악, 사실 정말 다양한 오펜스의 구루들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뭐 그 속에서도 리시버 코치도 해보고 쿼터백 코치도 해보고 타이트엔드 코치도 해보고 정말 많은 경력이 있고 오펜스에 있어서 총체적인 지휘가 가능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너무나도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오펜스가 어떤 색이냐에 대한 거에 대한 물음은 지금 당장 대답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최근까지 함께 했던 뭐 게리 큐비악이나 이 케빈 스테판스키 감독 타입의 이 뭐 아웃사이드 존 기반의 이 플레이 액션 타입의 오펜스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싶어요. 카일러 머레이와 이 클리프 킹스베리 감독 전 감독 하의 오펜스에서 가장 부족했던 점은 바로 리듬이라는 측면이었어요.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지금까지의 오펜스는 단순히 플레이를 나열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본인들의 아이덴티티가 없고 본인들의 스토리가 없고 본인들의 계획이 없어요. 템포가 없어요. 그냥 오케이 이 플레이 디자인 멋있어 보이는데 이거 통할 것 같은데 오케이 그냥 해 이게 끝이에요. 어떻게 드라이브를 이끌어가고 이 경기의 흐름을 통해서 본인들이 무엇을 펼쳐야 하느냐 이러한 스토리가 없는 오펜스. 결국 플레이 디자인과 플레이 콜은 다른 영역입니다. 이 킹스베리 감독은 이 플레이 콜이라는 영역에서 카일러 머레이를 잘 도와주지 못하였고 카일러 머레이라는 쿼터백도 어쨌든 감독을 도와주는 유형의 쿼터백은 아니었잖아요. 리더로서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였었고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카일러 머레이라는 쿼터백을 본인의 오펜스 시스템 안으로 들여보내고 그 속에서 효율성을 도모하는 오펜스를 추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일러 머레이가 모든 것을 지휘하고 모든 것을 해라 라는 식으로 자율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 오펜스의 전체적인 시스템 하에서 지휘를 하고 그 속에서 너도 좋은 뭐 효율성을 얻어낼 수 있다. 이러한 것이 아마 뭐 드류 패친가 그리고 카일러 머레이가 함께 그려나가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스테판스키 감독 타입의 오펜스 뭐 런게임의 비중을 늘리고 또 언더센터 하에서 오펜스를 표방하면서 뭐 플레이 액션도 자주 선보이면서 카일러 머레이의 어깨를 활용할 수 있는 뭐 딥 다운필드 패싱 게임까지 선보이는 것. 이 단신 쿼터백들에게 필요한 오펜스 시스템. 드류 패칭은 뭐 베이커 메일필드와 이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에서 함께 하면서 분명히 효과적인 부분을 배웠을 거예요. 단신 쿼터백들에게 필요한 그것을. 어쨌든 애리조나 카디널스라는 팀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선택한 팀이었고 이들의 뭐 플레이 콜러들이 뭐 좋은 그러한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을지 제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시즌입니다. 다음은 애틀랜타 팔콘스예요. 애틀랜타 팔콘스는 기존의 오펜스 뭐 아서 스미스 감독이 그대로 가지만 디펜스 코디네이터를 바꿨어요. 기존의 DC였던 이 딘 피스 코치를 뭐 결별을 하였고 뉴올리언 세인츠의 데니스 알렌 감독의 오른팔이었던 라이언 닐슨을 영입을 했어요. 이 기존의 딘 피스 코치 하에서 이 뭐 3-4 이 헤비 로테이셔널 존 프레셔 블리츠 디펜스 팀에서 좀 더 이 4-3 타입의 투 하이 디펜스의 팀으로의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애틀랜타 팔콘스는 어쨌든 이 프론트 세븐 측면에서는 굉장히 리그 최하위의 팀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세컨더리 측에서는 유망한 선수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오프 시즌에 이 D라인 뎁스 강화를 통해서 디펜스의 좀 건설을 목표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드래프트 그리고 FA 모두에서 기존의 이 데니스 알렌 그리고 뉴올리언 세인츠의 디펜스에서 가장 이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것은 결국 런 디펜스였어요. 뛰어난 런 디펜스 능력을 가진 라인베커 그리고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을 뎁스를 통해서 항상 좋은 라인을 보여주었는데 애틀랜타 팔콘스도 아마 드래프트든 FA든 이러한 부분에서 이 D라인을 좀 강화하는데 적극적으로 푸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Good football still is surrounded by don't turn it over, be explosive, score touchdowns in the red zone, be good on third downs, don't have lost yardage plays, and athletic quarterbacks that make off-schedule plays. The rest of it just falls into that. That's the analytical part.
How do we get to that model? Don't turn it over, and how are we explosive? I don't care if it's with a fullback, without a fullback. 4 wide, 3 wide. My cousin's at Army wanted to run a triple option. That works. Okay. Now you can only run what you know. You can't just make stuff up. I mean, it's fun to do that, but usually doesn't work. But the reality is that there's a lot of ways to skin a cat, but still the principles of how you win are the same. 네, 토드 먼킨, 이 새로운 레이븐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드디어 그렉 로만 코치와 결별을 선택한 레이븐스입니다. 그 어느 팀보다도 많은 오펜스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기존의 그렉 로만 코치 하에서 극강의 헤비 퍼스널, 쿼터백 옵션 게임 위주의 오펜스였던 레이븐스, 이들은 결국 러싱만으로는 번번이 한계를 맞이했었고, 이 패싱 게임의 발전이 가장 필요했던 팀이었어요. 그리고 이 조지아에서 백투백 내셔널 챔피언십을 먹고 돌아온 이 터드 먼킨 코치, 이 터드 먼킨이라는 코치는 에어레이드, 즉 패싱 게임을 극도로 선호하는 코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동안 런 게임 위주의 오펜스였던 이 조지아의 오펜스를 패싱 게임으로 바꾸어 놓았고, 결국 늦가기 쿼터백 중에 한 명이었던 스탠슨 베넷, 이 쿼터백을 하인즈만 후보로 만들어 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NFL 마지막 커리어였던 템파베이 벅스의 코치 시절에도 리그 탑 수준의 에어야드나 어닷을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즉 레이븐스라는 팀은 그동안은 이 러싱을 통해서 패싱을 쉽게 만들어냈던 팀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행이 잘 되지 않았죠. 그렉 로만이라는 코치 하에서 그것이 무언가 발전을 거듭하기에는 무리였고, 그렇다고 탤런트가 뛰어난 팀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잘 적응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토드 먼킨이라는 코치 하에서는 패스를 통해서 런을 쉽게 만들려는 팀으로 변화를 선택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터드 먼킨이라는 코치가 단순히 에어레이드, 패싱을 선호한다, 다운필드 패싱 게임의 선구자다, 이러한 수식어만 듣는 코치는 아니에요. 당연히 팀 사정에 맞는, 그리고 쿼터백에 맞는 오펜스를 재단하는 코치이고, 분명 기존 레이븐스, 라마 잭슨이 가지고 있는 옵션 게임의 그런 오펜스는 분명히 기존 코어 컨셉들은 이어갈 것이에요. 단지 필요한 상황에서의 이 패싱 게임에 있어서 좀 더 발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코치인 거죠. 어쨌든 레이븐스는 이를 위해서는 좋은 리시버, 좋은 타이트엔드가 필요하고, 과연 라마 잭슨에게 있어서 이 오펜스가, 이 패싱 게임이 과연 맞는 옷인지,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레이븐스는 드디어 이번 오프 시즌에는 빅네임 리시버를 영입할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 라마 잭슨이라는 쿼터백에 대해서 현재 장기 계약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레이븐스는. 물론 그것이 단순히 능력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부상이라는 요소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라마 잭슨 그리고 이 토드 먼킨이라는 코치를 통해서 패싱 게임에서 만약 라마 잭슨이 본인을 증명해내기 시작한다면 레이븐스는 라마에게 풀 개런티든 뭐든 돈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라마 잭슨은 굉장히 좋은 기회를 현재 가진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은 캐롤라이나 팬터스입니다. 이 쿼터백에 대한 의지가 강했던 이 프랭크 라이크 감독에 대한 선임. 구단주인 데이비드 테퍼는 더 이상 쿼터백 포지션에 대한 이 불확실성을 견딜 수가 없는 듯한 모습이었고, 이들이 쿼터백을 새롭게 뽑을지 아니면 베테랑이던 샘 다놀드에게 1년 더 투자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프랭크 라이크 감독은 이 쿼터백 코치로서 굉장히 능력 있는 코치잖아요. 이 프랭크 라이크 감독만의 이 샷건 베이스, 프리 디터마인드 오펜스 컨셉들, 쿼터백에게 영리한 판단을 분명히 요구하지만 소화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효과적인 컨셉들이에요. 그리고 이 쿼터백들을 가르치고 이 인스톨, 드릴,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뛰어난 감독입니다. 누가 되었든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더해서 이 램스 출신의 코치이자
런닝백 선수 출신의 이 브라운을 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영입을 했어요. 즉 프랭크 라이크 감독의 오펜스는 대표적으로 뭐 샷건 RPO 기반의 오펜스로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램스 출신의 그리고 런닝백 출신의 이 코치를 영입을 하면서 그들이 가지지 못한 이 언더센터 기반의 뭐 모션 베이스 기반의 이러한 러싱 오펜스까지 다양한 런 게임의 컨셉들까지 추가를 하면서 프랭크 라이크 감독도 본인이 인디애나 콜츠에서 실패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잘 보완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표출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디펜스의 경우에는 가장 핫한 뭐 코치였죠. 덴버 브론코스의 DC였던 이 이베로 코치를 데려옴으로써 이미 캐롤라이나 팬터스는 디펜스 사이드에는 분명 뛰어난 이 젊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성장을 폭발적으로 가속화시키지 않을까 싶어요. 뭐 패트릭 설틴이나 이 덴버 브론코스에서 이 올프로 퍼스트 코너백이 된 것처럼 뭐 제이시 혼이라는 이 캐롤라이나의 코너백도 분명 그러한 시즌을 올 시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뭐 데릭 브라운, 브라이언 번스, 뭐 이들의 뭐 D라인은 어쨌든 이 판지오 스킴 하에서 더욱더 유연적이고 굉장히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또 뭐 루브 그리고 톰슨 이 두 명의 라인베커진들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다양한 그런 디펜스의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또 제레미 친 또한 이 스플릿 세이프티 타입의 디펜스에서 엄청난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보여줄 것 같고, 현재 팬터스는 정말 디펜스 쪽에는 특히 뛰어난 탤런트들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을 잘 지휘해줄 코치만 만난다면 저는 뭐 리그 탑 10, 리그 탑 5 디펜스로 금방 리그를 놀라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베로 코치는 분명 덴버에서 짧지만 능력 있는 모습을 선보였어요. 이 판지오 타입의 디펜스를 덴버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이 탤런트를 캐롤라이나에서 현재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판지오 타입의 디펜스를 잘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이드 나인 짐 슈왈츠의 디펜스가 돌아왔습니다.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는 뭐 그동안 뭐 실망스러웠던 이 조 우즈 코치의 디펜스에서 변화를 선택을 했고, 결국 2년 동안 휴식을 취했던 짐 슈왈츠 코치를 다시 데려오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짐 슈왈츠 코치가 어쨌든 돌아오면서 이 브라운스의 D라인들은 더욱더 좋은 선수들을 추가할 것이고, 특히 엣지 러셔인 뭐 마일스 게럿 이 선수는 올 시즌 그냥 20개의 색을 그냥 바로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짐 슈왈츠 코치는 결국 이 원갭 디펜스를 추구를 하고, 기존의 조 우즈 코치가 보여주었던 그런 투 하이 컨셉과 좀 다르게 더욱더 많은 원 하이 컨셉, 뭐 커버 3, 커버 1 타입의 디펜스를 펼치던 코치였어요. 그런데 기존의 이 조 우즈가 보여주었던 그런 문제점들, 너무나도 소프트하게 플레이를 하고 맨 커버리지가 가능한 이 디펜스 퍼스널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존 디펜스만을 고집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과연 짐 슈왈츠 코치가 충분히 뭐 개선할 만한 그런 신선한 바람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확신하기 힘들어요. 짐 슈왈츠 코치의 디펜스도 이 조 우즈 코치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점들, 뭐 예측 가능함, 단순함, 너무나도 뭐 어찌 보면 좀 소프트함, 이러한 스킴에 대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 가졌었어요. 물론 좋은 선수를 어떻게 더 키울 수 있느냐, 어떻게 더 선수들의 코칭에 있어서 발전시킬 수 있느냐, 이러한 능력들은 분명 다를 것이라고 예상이 들고,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는 현재 좋은 핵심 탤런트들을 디펜스 모든 요소에 있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잘 활용하지 못한 것이 지난 몇 년간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짐 슈왈츠 코치는 분명 이 선수들을 적소에 배치를 하면서 그들만이 가진 힘을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특화된 코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원갭, 와이드 나인 타입의 디펜스, 뭐 4맨 러쉬, 5맨 러쉬,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는 짐 슈왈츠 코치가 이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라는 팀의 이 좋은 선수들을 좋은 스팟에 위치시켜주면서 그래도 조 우즈보다는 더욱더 발전한 모습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은 댈러스 카우보이스,
이 캘럼 무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떠났고 뭐 LA 차저스로 갔죠. 그리고 뭐 브라이언 쇼트나이머를 새롭게 OC로 영입을 한 카우보이스. 사실상 뭐 쇼트나이머는 그냥 쇼트나이머고, 감독인 마이크 맥카시의 오펜스 플레이 콜러로서의 컴백, 이것이 지금 관건인 거죠. 그동안 뭐 그린베이 패커스에서 뭐 에런 로저스와 함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이러했던 마이크 맥카시는 결국 댈러스 카우보이스로 선임이 되고, 그리고 그린베이 패커스의 막판에도 이 플레이 콜러로서의 그러한 지위를 잃어버리고 CEO 타입의 감독으로서의 능력만을 보여주었는데, 맥카시가 돌아왔어요. 이 플레이 콜러 맥카시가 분명히 돌아왔고, 그렇다면 오펜스는 저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이크 맥카시 타입의 오펜스, 그리고 기존의 이 그린베이 패커스의 오펜스, 뭐 에런 로저스의 오펜스, 이들로 대표되는 오펜스는 결국 쿼터백에게 자율권을 보장을 하고, 쿼터백이 뭐 마음껏 오디블을 행하면서 뭐 플레이콜을 수정하고 리시버들의 라우트를 수정하고 상대 디펜스를 뭐 즉각적으로 바라보면서 뭐 본인들의 플레이 컨셉을 아예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이들의 뭐 다운필드 패싱 게임 위주의 이러한 오펜스 컨셉, 기존의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이 캘럼 무어 타입의 오펜스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캘럼 무어 타입의 오펜스는 좀 더 모션과 시프트를 잘 사용을 하면서 상대 디펜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이들을 상대 디펜스의 반응을 의도하게 만드는 타입의 오펜스였다면, 마이크 맥카시 타입의 오펜스는 우리는 패를 보여주지 않아. 단순히 프리스냅 전에 디펜스 너네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너네 뭐 뎁스나 그리고 이 레버리지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그것을 분해하고 쿼터백이 신호를 주고 뭐 콜에 대한 수정을 가하는 오펜스와 달리, 캘럼 무어 타입의 오펜스는 반응을 하게 만듦으로써 변화를 주는 것, 좀 어느 정도 굉장히 색깔이 다른 오펜스죠. 어쨌든 이 덱 프레스컷, 이 쿼터백,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이 프레스컷이라는 쿼터백은 오디 스냅, 이 프리스냅 오디블이라는 능력에 있어서 리그 탑 수준인 것은 분명히 맞아요. 포스트 스냅 상황에서의 디펜스의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약점을 가진 쿼터백이지만, 만약 프리스냅 상황에서의 오디블 능력만 따지자면 굉장히 뛰어난 수준입니다. 이 쿼터백은 결국 자율권을 보장하는 이 마이크 맥카시 타입의 오펜스에서 이 프레스컷은 어쩌면 더욱더 좋은 그러한 발전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단 한 시즌 만에, 그리고 플레이 컬러가 마이크 맥카시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이 오펜스의 팀 컬러가 급변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카우보이스는 어쨌든 좋은 디펜스를 가졌고, 그리고 좋은 런 게임을 추구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를 뭐 잘 활용하면서 코어 컨셉들을 지킨 채 잘 활용하면서 또 다른 마이크 맥카시만의 그런 오펜스 요소들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올 시즌 오펜스가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And the little gaggle out here about Russ and some of the the office he has and the coaches that were on the field. I'm not familiar with that relative to what we're going to do. I'm going to hire the coaching staff. There's going to be a certain method of how we practice and how we prepare. And so what was done prior, obviously, some of it unique or maybe some of it very common, is of no importance to me. Certainly we're not going to have private individuals out there coaching. If they're on our staff, they'll be out there. 션 페이튼 감독이 새롭게 부임한 이 덴버 브론코스,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드는데, 어쨌든 오펜스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렌 러스 쿡, 러셀 윌슨 너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닌 너 시키는 대로만 해 라는 타입의 오펜스로 바뀌게 될 덴버 브론코스. 이 션 페이튼은 단신 쿼터백이었던 드류 브리스와 수많은 업적을 분명히 남겼습니다. 아마 러셀 윌슨을 위한 오펜스도 분명히 충분히 재단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러스의 고질병, 이 필드 가운데를 공략하지 못한다는 점,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설계를 잘 해내는 이 오펜스 플레이 콜러는 저는 션 페이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러셀 윌슨이 가진 장점,
뭐 런 게임 하에서의 뭐 딥볼 기반의 패싱 게임, 이러한 것들을 더욱더 디테일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이지 않을까 싶고요. 드류 브리스의 말년에 있어서 션 페이튼 감독은 쿼터백을 위해 수많은 스크린 게임 그리고 옵션 기반의 좀 빠른 템포의 그런 오펜스 컨셉들을 자주 선보였어요. 러스는 분명 드류 브리스처럼 뭐 두뇌로 이 디펜스와 승부를 하는 유형의 쿼터백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리듬에 기반하는 쿼터백도 아니에요. 단지 좀 더 어깨에 더욱더 큰 강점을 가지고 있고 본인만의 그러한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한 이 오프 스크립트된 상황에서의 플레이 메이킹 능력에 굉장히 강점을 가진 선수예요. 하지만 그 운동 능력이 결국 덴버 브론코스에서는 잘 보여주지 않았고 결국 강점도 없고 단점은 더욱더 극명화된 그런 모습만을 보여주었는데, 이 션 페이튼 감독은 이 밸런스를 잘 설계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덴버의 리시버들도 어쨌든 건강만 하다면 정말 좋은 선수들로 가득하다고 생각이 들고 올 시즌 브레이크아웃 시즌을 충분히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디펜스도 어쨌든 뭐 변화가 생겼죠. 4년 전에 감독이었던 이 벤스 조셉을 해고했던 덴버 브론코스로 코치로 돌아온 벤스 조셉입니다. 사실 본인을 해고했던 직장에 이 감독이라는 위치에서 다운그레이드된 이 코치로서의 직함을 받고 돌아온다는 것은 굉장히 좀 힘들죠. 뭐 단순히 다른 직장, 뭐 스포츠를 떠나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돈 앞에서는 그것이 좀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 새로운 월마트 구단주는 뭐 션 페이튼에게도 많이 돈을 주었겠지만 어쨌든 이 코칭 스태프진들을 꾸릴 때도 굉장히 돈을 뿌렸을 거라고 굉장히 생각이 들고, 션 페이튼 감독이 결국 원한 것, 이번 오프시즌에 이 코칭 스태프를 꾸리는 데 있어서 결국 원했던 것은 경험 있는 디펜스 코치를 두고 본인은 오로지 오펜스와 팀빌딩에 신경을 쏟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어요. 벤스 조셉이라는 코치는 작년 이 망했던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시즌 중에서 가장 선수들이 존경하고 의지했던 코치였습니다. 물론 디펜스가 뭐 실점 부분에서 뭐 31등, 거의 리그 최하위권의 기록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만의 그런 디펜스, 뭐 끊임없는 블리츠, 프레셔 패키지, 그리고 코칭 능력,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매력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단순히 그냥 카디널스 팀 자체가 실패했기 때문에 더욱더 조명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덴버 브론코스의 디펜스는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빅 판지오 감독 타입의 이 좀 더 뭐 투 하이 커버리지, 뭐 포맨 러시, 이러한 타입의 뭐 존 디펜스 기반의 팀이었다면 더욱더 많은 맨 커버리지의 팀이 될 거고, 브래들리 첩의 이탈과 함께 이 디펜스 퍼스널에 있어서도 좀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더 뭐 다재다능한 선수들을 쫓을 것 같고, 그가 카디널스에서 보인 뭐 삼진아웃 또는 홈런, 이러한 뭐 아니면 도식의 디펜스 컨셉을 덴버에서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휴스턴 텍산스입니다. 이 러비 스미스 감독의 템파2 존 커버리지의 디펜스는 완벽하게 바뀔 것으로 예상이 들어요. 물론 디미코 라이언스 새로운 감독의 디펜스도 이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 하에서 이 포맨 러시 기반의 뭐 투하이 커버리지를 기반으로 하긴 했지만 뭐 퍼스트 다운 그리고 서드 다운, 이 세이프티 로테이션, 뭐 서드 다운 블리츠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디미코의 스킴이었고 텍산스를 완전히 변화를 많이 줄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문제는 뭐 텍산스가 이 변화를 줄 만한 좋은 탤런트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어쨌든 포맨 러시가 기반이었고 포맨 러시가 무조건 성공을 해야만 디미코 라이언스의 디펜스를 펼칠 수 있는 것인데 그 원천이 사라졌잖아요. 휴스턴 텍산스는 뭐 D라인에 있어서 이름을 대봐라, 휴스턴 텍산스의 엣지러셔, 디펜시브 태클 한 명이라도 이름을 대봐라 하면은 저도 몰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만큼 탤런트적으로 좀 형편이 없는 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점이 없는, D라인의 이점이 없는 상황 속에서 디미코 라이언스라는 감독이 과연 좋은 디펜스를 보여줄 수 있을까? 굉장히 큰 시련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는 뭐 셰나건 트리의 또 다른 임무인 뭐 슬로익을 데려간 텍산스인데, 기존의 이 펩 해밀턴 이 코치의 오펜스에서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셰나건 타입의 와이드 존 플레이 액션 타입의 오펜스를 근간으로 해서 아무 오펜스의 아이덴티티가 없는 현재 휴스턴 텍산스의 오펜스를 변화시킬 거예요. 텍산스는 어쨌든 오펜스, 뭐 쿼터백, 리시버, 타이트엔드 모두가 없잖아요. 쓸만한 선수가 없고 그 오펜스의 아이덴티티 자체도 없는 이 현재 팀에서 뭐 선수들이 없더라도 본인들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찾고 이 코어 컨셉들을 통해서 최대한 좀 오펜스의 전진을 희망하는 그런 오펜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인디애나 콜츠입니다. 이 스타이켄이라는 이글스의 OC 출신을 또 다른 이 감독으로 영입한 인디애나 콜츠. 물론 제프 세러데이 감독보다는 분명히 낫죠. 어쨌든 이 스타이켄이라는 감독을 데려옴으로써 이글스에서 선보였던 뭐 RPO 그리고 쿼터백 런옵션 헤비 퍼스널 타입의 오펜스를 콜츠에서도 분명 가지고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결국 쿼터백 자리가 공석이에요. 이 인디애나 콜츠는 이 쿼터백 자리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오펜스 구성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스타이켄 감독은 분명 맞춤 오펜스를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 뭐 영입 관련해서 이 오펜스의 색깔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은 LA 차저스입니다. 모두가 염원했던 이 조 롬바르디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의 퇴장. 이 뭐 마이크 윌리엄스나 키넌 알렌 리시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버티컬 스트레치라는 측면에서 오펜스를 활용을 하지 않았고 오직 짧은 퀵 패싱 게임, 뭐 옵션 게임, 스팅 라우트, 행크 컨셉 이러한 것들만을 사용했던 LA 차저스의 오펜스는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캘럼 무어라는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는 분명 더 많은 모션 쉬프트들을 사용하면서 언제든지 마이크 윌리엄스와 키넌 알렌에게 딥볼을 설계해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코치예요. 그러면서도 이 저스틴 허버트가 편안함을 느꼈던 이전 오펜스의 코어 컨셉들은 그대로 가진 채 긍정적인 패싱 게임의 변화를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기대가 되는 것은 바로 런 게임이에요. LA 차저스의 런 게임은 그동안 너무 단순했습니다. 이 어스틴 에클라라는 런닝백 한 명만을 오로지 사용을 하면서 특히 그의 야드 애프터 캐치 능력, 야드 애프터 캐치가 아니라 야드 애프터 컨택트 능력에 기인한 오펜스를 선보였고,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다양한 러싱 게임, 뭐 다양한 포메이션, 다양한 퍼스널, 그리고 다양한 러싱 스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런 게임의 다양화를 깨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LA 차저스는 더욱더 뭐 숏야드 상황에서 런 게임에 있어서 더욱더 발전을 거듭할 것이고, 다양한 런닝백들을 보유하면서 저스틴 허버트에게 필요한 그러한 선수들을 잘 찾아내지 않을까 싶어요. 런 게임의 폭발력이 결국 생긴다면 저스틴 허버트라는 쿼터백에게 더욱더 부담이 줄어들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더욱더 버티컬 패싱 게임의 기회가 열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 캘럼 무어라는 코치가 LA 차저스에 부임했다라는 뉴스를 들었을 때 분명 오펜스 사이드 쪽으로는 뭐 매력적인 궁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전체적인 팀 방향에서는 좀 걱정이 됐어요. 오펜스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팀 전체적인 대한 걱정인데, 단지 캘럼 무어는 좋은 디자이너라고 생각이 들 뿐이지 좋은 플레이 콜러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댈러스 카우보이스에서도 물론 준비했던 뭐 10가지, 15가지의 스크립트를 펼쳤을 때 캘럼 무어는 굉장히 뛰어나요. 그런데 뭐 3쿼터, 4쿼터가 접어들고 어드저스트먼트가 필요하고 이 상황에 맞는 시츄에이셔널 풋볼을 펼쳐야 할 때 캘럼 무어라는 코치는 분명 그 풋볼을 잘 펼치지 못하는 코치였어요. 그런데 LA 차저스의 감독 브랜든 스테일리 감독은 그 능력에 있어서 최하위 감독이잖아요. 경기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고 시츄에이셔널 풋볼을 펼쳐야 할 때
그 감독으로서의 능력이 브랜든 스탠리 감독은 최하위입니다. 리그 최하위. 그런데 오펜스 플레이 콜러조차 그러한 능력이 부족한다면 디펜시브 감독, 오펜시브 플레이 콜러 두 명 모두 게임 매니지먼트 능력과 시츄에이셔널 풋볼 능력이 부족하면은 결국 그 팀은 결정적인 순간에 또 한 번 이 코칭 실패로 있어서 패배를 당할 수 있다는 그러한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저는 이 캘럼 무어의 이 차저스의 부임은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 않았던 그런 뉴스였습니다. How do you describe your defensive philosophy? I know we've heard a lot in the last couple of weeks about things you do, but how do you have any way to describe? Not a buzzword, if that's what you're looking for. We're in charge of not letting the other team score, and we will do anything and everything to do that. I've been places in the past where we pressured a lot. I've been places where we didn't pressure very much. You got to fit the scheme to the players that you have while also factoring in the opponents that you're playing. So hopefully we'll be a team that will keep the points down, make it hard for teams to score a lot of points, and put our offense in position to score points for us. So, I'm not a buzzword guy as far as that goes, other than we want to play good defense. And what's good defense? Keep them out of the end zone. 예, 빅판지오 코치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역시 우승이 급한 마이애미 돌핀스는 이 빅판지오 코치에게 최고의 연봉을 보장했다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어쨌든 빅판지오 감독은 션 페이튼 감독과 같이 간다 이런 루머가 들리긴 했지만 본인을 잘랐던 덴버 브론코스로 바로 들어가는 건 사실 말도 안 되잖아요. 몇 년 흐르지도 않았고 결국 돈을 보고 마이애미 돌핀스로 가게 되는데 마이애미 돌핀스의 디펜스는 이번 정규 시즌에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브래들리 첩을 영입을 하기도 했고 굉장히 좀 우승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지만 돌핀스의 디펜스는 이도저도 아니었어요. 결국 플레이오프에서 조시 알렌을 상대로 무지성 블리츠 콜을 선보였다가 결국 철퇴를 맞기도 했고요. 빅판지오 코치는 이러한 문제를 가진 팀에 있어서 해결사로 제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존의 맨 커버리지의 팀이었던 마이애미 돌핀스, 제로 블리츠나 다양한 블리츠 컨셉들을 통해서 아니면 도식의 그런 디펜스를 선보였었죠. 그런데 빅판지오 감독의 스킴, 전 감독의 스킴은 이 맨 커버리지 팀의 스킴과는 굉장히 다르죠. 더 많은 투 하이 커버리지 디펜스를 선보이고 라인베커와 세이프티를 머그하면서 이 블리츠 룩을 보인 것과는 다르게 기존의 존 커버리지 룩에서 나오는 블리츠, 시뮬레이티드 프레셔, 이 존 프레셔 컨셉들을 오히려 선보이고 또 코너백들도 단순히 1대1 매치업을 통해서 상대의 플레이를 차단하는 유형의 플레이를 선보이기보다는 존 커버리지, 상대의 쿼터백을 바라보면서 플레이의 허점을 노리는, 인터셉션을 노리는, 플레이메이킹을 노리는 타입의 유형의 디펜스로 변화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단 한 시즌 만에 변화가 이렇게 급변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는 대답하기가 어렵지만 존 커버리지의 팀이 맨 커버리지의 팀으로 변하는 것은 힘들어요. 그러나 맨 커버리지의 팀이 존 커버리지의 팀으로 변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빅판지오는 이 디펜스 코칭에 있어서 그야말로 전설이기 때문에 돌핀스의 디펜스를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미네소타 바이킹스입니다. 이 에드 도나텔 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를 내쫓고 또 다른 이 시장의 대어였죠. 이 브라이언 플로레스 코치를 데려온 바이킹스입니다. 이 기존의 에드 도나텔 코치는 빅판지오 스킴을 따라하긴 했지만 어쨌든 너무나도 블리츠를 꺼려하고 이 굉장히 간단한 스팟 드라핑 존 커버리지의 대명사였어요. 그러한 도나텔의 디펜스는 완벽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마이애미 돌핀스에서 제로 블리츠, 이 맨 커버리지 팀을 설계했던 브라이언 플로레스는 공격성을 추구하는 디펜스의 코치 중에 한 명이죠. 작년까지 이 미네소타의 디펜스는
너무나도 소프트하고 존 커버리지의 타입이었다면 올 시즌 공격적이고 맨 커버리지의 타입으로 변화를 할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탤런트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베테랑들이 많고 느리고 늙은 선수들이 가득했던 디펜스, 이제는 좀 더 빠르고 그리고 뭐 세컨더리 쪽에 좀 더 투자를 하면서 이 맨 커버리지의 팀으로서의 이 변화를 굉장히 퍼스널 구성 쪽에서도 변화를 주면서 이 새로운 팀의 디펜스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츠입니다. 이 정말 작년 재앙 같았던 이 맷 패트리샤 코치의 오펜스, 뭐 런게임, 플레이 액션, 패싱 컨셉이 아예 없었던 이 패치의 오펜스는 어쨌든 쿼터백인 맥 존스가 뭐 너무나도 안 좋은 2년차를 보내면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부임한 이 빌 오브라이언 코치는 어쨌든 저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빌 오브라이언에 대한 그런 편견들이 많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단순히 이 코치의 이 플레이 컬러로서의 능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휴스턴 텍산스 시절에도 그랬고, 엘라바마 이 대학 시절에도 그랬고, 굉장한 플레이 컬러예요. 이 탑픽이었던 뭐 브라이스 영을, 올 시즌 탑픽 기대주인 브라이스 영을 제대로 가르치고 결국 하인즈만 트로피 위너로 만드는 데 성공을 했고요. 어쨌든 맥 존스라는 쿼터백에게 있어서 빌 오브라이언은 필요한 사람이고, 오펜스가 어떻게 또 바뀌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전 뭐 패츠의 그런 색깔이라면 언더센터 기반의 뭐 런게임 중심의 오펜스지만, 어쨌든 현재 빌 오브라이언이 경험했던 이 컬리지 타입의 오펜스, 뭐 RPO, 에어레이드 타입의 요소, 그리고 MT 컨셉들의 오펜스들을 뭐 차용을 하면서, 그런데 또 이것은 맷 패트리샤 코치가 추구했던 것이잖아요. 맷 패트리샤도 샷건 베이스 기반의 에어레이드 컨셉, MT 컨셉, RPO 기반 컨셉, 이러한 것들을 시도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실패를 했죠. 그런데 빌 오브라이언이 어쨌든 또 한번 이러한 컨셉들을, 이러한 오펜스를 다시 한번 선보이려 할까,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혼란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어떤 방향이든 뭐 언더센터 오펜스든 샷건 오펜스든 맷 패트리샤보다 빌 오브라이언은 더 좋은 코칭 능력을 보이는 코치입니다. 그것이 뭐 같은 방향이든 더 좋은 코칭에 의해서 확실한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기존에 이들이 보여주려 했던 부분이 비록 실패했더라도 이번에는 옳은 사람과 함께 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점, 아마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는 그러한 현재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뉴욕 제츠, 이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였던 마이클 라플라를 내보내고 이 나다니엘 해켓을 데려왔어요. 뉴욕 제츠는 뭐 리그 상위권의 디펜스, 그리고 오펜스와 디펜스 신인왕을 배출해냈음에도 불구하고 루징 시즌을 보냈습니다. 정말 역대급 시즌이었죠. 물론 쿼터백이었던 뭐 제길슨, 마이크 화이트, 조 플라코, 이 선수들이 문제이긴 했지만 어쨌든 OC도 책임을 면하지 못했죠. 솔직히 저는 뭐 마이클 라플라를 내보내고 나다니엘 해켓을 데려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뭐 업그레이드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뭐 라플라나 해켓이나 결국 비슷한 오펜스를 경험했고, 또 직전 연도에 둘 다 비슷한 타입의 오펜스를 펼치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창의성 부분에서는 저는 마이클 라플라 코치가 좀 더 높다고 생각이 들고, 과연 뉴욕 제츠의 현재 잡음이 많은 쿼터백 룸을 과연 나다니엘 해켓이 다르게 해결할 수 있을까, 굉장히 큰 의문과 걱정이 드는 코칭 하이어입니다. Great. So it's good. I just come fresh off of interviews and stuff, so I can kind of rattle this stuff off. But number one, it's all about the ball. So everything we do, all 11 guys on the offense, is going to be about protecting the football. Whether it's in the run game, pass game, or protection, we're going to be crazy about it. One thing that hits my brain really quick, Skip Pete
is going to be our running backs coach. They had 0 fumbles lost last year from the running back. Okay, so he could have started that interview with that, dropped the mic, and then he would have been hired. So that's number one. Number two is focusing on what we control. That's your fundamentals and your attitude. So we're going to be a developmentally minded staff that's looking to develop player A to player Z. Okay, they're ours until they're not. Okay, there's no catering to this guy or that guy. We want everybody to develop their fundamental skills. And then the attitude starts with effort. And that's one thing I go back to Pete, from day one, the very first day of spring, very first day of camp, we critique effort first. So we're looking for people trying really hard. We'll get the how to, but we got to get the how much and how fast going before we can really take a step from there. The third thing, it's the marriage of the run and pass. That's our identity, is things that start looking one way but end up being different. And the thing that's going to help us, without getting into too much detail, is that we're going to do things that are simple in concept but are complex in delivery. So what do I mean by that? It's not going to be a lot of plays. It's going to be a few plays out of different personnels and different looks so that our execution stays at a high level there. And then we're going to be situationally aware. We're going to be a very smart football team. We're going to know what we're looking at, the situations, the play calls are going to come out based on the specific area of the field. The players are going to be aware. When we get this situation, we should probably only be calling this 1 or 2 plays. They'll be in tune with a lot of that stuff, and then of course ready to adjust. And the thing that allows you to adjust is by not having so much volume. When you keep the package tight, then you're able to adjust and make fine-tune little fine-tuning changes within a game plan so that they can continue to play fast. And the last part that'll be our calling card is finish. And you'll see linemen running down the field. You'll see Gino last year chasing Ken Walker down on runs, just trying to get his body in the way, in a smart way to keep himself safe. But you're going to see 11 people fly off the ball and really finish drives, finish quarters, finish halves, and finish games, and it starts in practice. So that's just the general philosophy of what we'll do. 다음은 벅스의 이 새로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데이브 카날레스의 인터뷰를 들어봤는데요. 지노 스미스와 함께 시애틀 시옥스에서 굉장히 재밌는 시즌을 만들어냈었죠. 시애틀에서 무려 13년을 보냈고 정말 다양한 오펜스 코치들과 함께 했는데, 그만큼 다양한 오펜스를 어쨌든 접했다는 뜻은 팀 상황에 맞는 오펜스를 재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말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벅스에게 맞는 오펜스, 저는 런 게임과 플레이 액션, 그리고 이를 통한 디패싱 게임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러스든 지노든 모두 런 게임을 통해서 상대를 박스로 불러냈고, 이 버티컬 스트레치에 능한 리시버들을 활용한 딥볼 패싱 게임을 잘 수행해냈습니다. 이 카날레스 코치 또한 이러한 부분을 잘 사용하지 않을까 싶고, 템파베이 벅스도 현재 마이크 에반스나 크리스 가딘, 이 리시빙진에 있어서 굉장히 아직도 뛰어난 팀이에요. 물론 쿼터백인 톰 브래디가 은퇴를 했고 어떤 쿼터백을 구하냐에 따라서 팀의 방향성이 많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기존에 본인들이 실패했던 이유, 런게임의 실패, 이 부분을 최대한 발전을 시키고, 그리고 뛰어난 리시버들을 통한 다운필드 패싱 게임을 선보이는 것, 이 데이브 카날레스 새로운 코치의 오펜스가 개인적으로 그러한 모습을 그려내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은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입니다. 로버트 살라 감독이나 디미코 라이언스 감독이 연속적으로 감독이 되었고, 반면에 감독이 되질 못한 이 스티브 윌크스를 DC로 영입한 나이너스. 이 윌크스 코치는 단지 코치로 남기에는 굉장히 아쉬운 인물이죠. 이 팬터스의 임시 감독으로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또 선수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코치. 디미코가 분명히 떠난 나이너스의 디펜스는 저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스티브 윌크스 코치는 램스의 라힘 모리스 코치가 그랬던 것처럼 본인이 이렇게 새롭게 부임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선수들이 익숙하고 잘 플레이하던 그런 오펜스의 컨셉과 이 오펜스의 색깔들을 급작스럽게 변화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지 선수들이 익숙하고 잘하던 것에 더욱더 집중을 하고 더 좋은 지도력, 더 좋은 코칭을 통해서 이 디펜스의 향상을 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네시 타이탄스는 팀 켈리, 이 휴스턴 텍산스에서 새롭게 OC를 데려왔는데요. 팀 켈리는 이 빌 오브라이언의 제자이고, 이 팀 켈리가 어떤 오펜스를 펼칠지는 결국 이 브레이블 감독에게 달려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테네시 타이탄스의 작년 시즌 가장 눈여겨볼 점, 데릭 헨리, 라이언 테너힐이 쿼터백이 될 거다, 이러한 인터뷰, 다 있겠지만, 다 필요 없습니다. 결국, 이들이 지난 몇 년간처럼 데릭 헨리에게 모든 걸 쥐어주는 언더센터, 헤비 러싱 오펜스를 이어갈지, 아니면 새롭게 다른 오펜스의 길을 걸을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왔어요. 말릭 윌리스는 분명히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 옵션 게임, 운동 능력의 강점을 가지면서 또 다른 저스틴 필즈, 라마 잭슨, 그리고 젤런 헐츠 타입의 오펜스를 펼칠 수 있는 이 말릭 윌리스를 샷건이 아닌 언더센터에서 키우려고 했던 작년 타이탄스의 의도, 그 의도는 결국 우리는 쿼터백이 바뀌어도 결국 데릭 헨리, 이 러싱 기반의 오펜스를 계속해서 펼칠 것이다 라는 결과물로 보였어요. 이들의 결정은. 결국 어쨌든 이 GM과 헤드코치는 불협화음이 생겼고, 이 부분에 그게 생긴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별을 택하게 되었어요. 테네시 타이탄스는 분명 리빌딩을 선택할 팀은 아닙니다. 이 팀은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이 너무나도 뛰어난 코칭을 항상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수준급의 디펜스를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리빌딩? 우린 아니다. 우리는 그냥 리투를 진행하면서 항상 승리를 추구하고 항상 플레이오프를 노릴 수 있는 팀이다. 그러기 위해선 오펜스의 분발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 노장이 가득한 로스터 상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스킴이, 이 언더센터 기반의 스킴이 드디어 샷건 베이스로 또 바뀌냐, 이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고, 어느 정도의 변화는 이들이 택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러한 순간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I hope he doesn't, but I think he will. What's his value? What makes him a good offensive coordinator? See, the problem is a lot of these people that go on social media, oh, he should be the guy for the job. They haven't played there. They're not in the locker room. I've been in the rooms where he's coaching, and he has nothing to do with the pass game at all, right? When the plays are designed, that's Andy Reid. When you talk about offensive coordinators, I can tell you what makes Brian Daboll with the Giants a very, very good coordinator. I can tell you what Andy Reid or Doug Peterson. But when I ask about Eric Bieniemy, what makes him good? When we watch the film or practices and we correct the wide receivers, the running backs, the quarterbacks, he doesn't talk in there. Andy Reid talks in there. He may say things to the running back because he's an ex-running back coach. I get that. But he has no real responsibility. Now you go from the Chiefs, where you can hide behind Patrick Mahomes, Andy Reid. Then you go to the Washington, where you got to call plays. You got to run the meetings. You got to run the installs. And last issue I have with him is, what makes Andy Reid so great, not the play calls, which we see that, which, I mean, that's one of it. But the other thing is like adapting to the players. Well, Bieniemy, my first practice, I couldn't believe it. He dog coaching, he dog cussing the players. I'm like, and not just the regular players, Kelsey, other players. So it's like, it's hard for me. I'm rooting for him because he's a black coach, and I love to see black coaches win. Also, he's a running back coach. Running back coaches don't never get a chance to be offense coordinators. The last one was like Anthony Lynn. So I want that to do well for him. But if I have to do my job and be honest, my thing is just, where is the true value at? Is it have anything to do with him being black, in your opinion? Obviously, you ain't Roger Goodell. You don't know. You know what? Absolutely not. But people want to win. The color thing, I get it. It should be more black coaches. I definitely believe that. But if you come up from the Chiefs, they want to win. It has nothing to do with the color barrier at all. 도전을 선택한 에릭 비에너미 코치, 이 커맨더스는 분명 충분한 리시버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쿼터백 자리가 칼슨 웬치가 현재 방출이 된 상황이고, 진짜 샘 하웰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샘 하웰을 믿고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추가적인 영입이나 드래프트가 있을 것 같고,
이들의 리시버들 그리고 에릭 비에나미의 능력을 생각한다면 어쩌면 좋은 결과물들을 이뤄낼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에릭 비에나미의 이 캔자스 시티 칩스의 그런 코칭 생활을 생각을 한다면 RPO 기반의 오펜스, 뭐 모션, 그리고 뭐 스택, 언밸런스드, 뭐 퍼스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리시버들에게 있어서 충분한 앵글과 레버리지를 만들어주는 타입의 오펜스를 통해서 결국 이들의 핵심 플레이메이커들인 뭐 테리 맥클러린이나 뭐 커티스 사무엘이나 그리고 뭐 자한 다슨이나 이런 리시버들에게 플레이메이커들에게 얼마나 쉽게 공을 건네주느냐가 관건이고, 비에나미의 오펜스는 결국 이러한 타입의 선수들에게 있어서 쉽게 공을 건네줄 수 있는 그런 오펜스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쿼터백이 오더라도 이들의 오펜스 자원들을 잘 활용만 할 수 있다면 좋은 디펜스와 함께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슈퍼볼 패배팀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도 이 OC와 DC 모두 새로운 감독으로 떠났기 때문에 이들은 뭐 내부 승격이 이루어졌는데, OC의 경우에는 브라이언 존슨 이 쿼터백 코치를 내부 승격으로 OC로 올렸고, 디펜스의 경우에는 션 디사이 이 시카고 베어스의 DC 출신이었죠. 이 코치를 DC로 오면서 어쨌든 변화가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런 무브들이에요. 브라이언 존슨도 뭐 기존의 젤런 헐츠 타입의 오펜스를 선보일 것이고, 션 디사이 코치도 어쨌든 빅판지오 이 코칭 트리의 코치이기 때문에 기존의 조나단 개넌 감독이 선보이려고 했던 이 빅판지오 스킴을 션 디사이 코치도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본인들이 가진 그러한 것들을 아직도 확신하고 믿고 있고, 굳이 큰 변화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좀 보이는, 의도가 보이는 그런 무브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상 컴바인 단신 그리고 코칭 체인지에 의한 스킴적인 변화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컴바인이 드디어 시작을 했고 이제 NFL 오프 시즌이 제대로 시작을 한 느낌인데요. 이번 오프 시즌에는 어떠한 뭐 재밌는 그러한 변화가 있을지 개인적으로도 많이 궁금하네요.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